아유, 근데 지난주에 이어서 네. 이번 주에도 아주 어마어마한 분이 오시네. 또 대선 후보님이 오셨구나. 대선 후보님 오셨어요. 아, 진짜? 오늘 오신 분은 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지내시고 그리고 검찰총장 지내신 야, 그분 요즘 그 핫한 분 중에 하나지 가장. 가장 뉴스에 많이 나오시는 그렇지. 분. 예. 자, 오셨습니다. 예. 자, 모시겠습니다. 저기 들어오신. 아, 예. 아이고, 이 누추한 곳에.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그 지시는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위법한 지시는. 바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국민, 그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옥탑방 문제아들. 네. 이게 되게 재밌는 프로라고 들었는데 뭐 저 때문에 좀 재미없더라도 좀 많이 양해해 주십시오. 재미없으면 큰일 나요. 안 돼요. 저희 시청률 떨어지나. 예능이라서 못하죠. 아, 근데 저 이때 검찰총장 뭐 이렇게 하면은 좀 딱딱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뭐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바로 웃으시니까 되게 기영상. 아니 근데 예. 제가 검찰에 있을 때도 보면은 후배 검사들 중에 이제 방송 계통이나 뭐 저 영화 계통이나 네. 뭐 이런 쪽에 이런 인간관계 맺고 있는 검사들이 꽤 있거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만나본 적도 있고 이런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검사들이 자기들보다 더 잘 논대. 진짜? 더 재밌대요. 그러니까 그게 딱딱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보던 게 드라마라든지 그리고 무서운 뉴스에 장면만 많이 나오니까. 나오셔서 이렇게 네. 뉴스에서만 항상 보니까 약간 무섭고 약간 이런 표정만 봤거든요. 근데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윤석열 총장.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자고 강력히 제안합니다. 실제로 잘 웃으신다고 실제로도 진짜. 아 그럼요. 예. 그럼 일단 활짝 한번 웃어주세요. 갑자기? 아주 웃게 만드시네. 아니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 옥탑방에 오신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아니 근데 어색하지 않으시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예능을 많이 하신 분도 그게 아니고. 아니니까. 그렇죠? 이렇게 뭐 후보들 토론하는 대선 스튜디오 같은 데도 그리고 아니고 우리가 지금 또 익숙하지도 않고 우리랑. 아니, 실제로 근데- 이렇게 좌식으로 놓고 하는 게 많지 와서 않거든요. 보니까 그렇지. 하여튼 TV에서 많이 보던 분들 예. 제가 자주는 못 보지만 예. 이렇게 계시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익숙한 얼굴이니까. 원래 그리고 이렇게 의자에 앉으면 약간 이렇게 다리를 쫙 벌리고 앉으셔야 되는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다리가? 아닙니다. 좌식 괜찮으세요, 좌식? 제가 좌식? 원래 식당도 의자보다 저는 예, 이런 걸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게 옛날에는 중국집도 이렇게 좌식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맞아. 예. 중국집. 중식당이 왜냐면 그 방에 뜨끈뜨끈하게 온도 맞아요. 펴놓고 거기서 탕수육 먹고 양장피 먹고. 한 잔씩 하고 아, 그래, 우리는 몰라. 두 분만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어쩌다가 이렇게 엮이나. 나는 중국집이 좌식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요. 왜냐면 지금도 막 저 같은 60년대생이고 60년대의 이제 끝자락이시고 60이세요. 60이고. 네, 67이고 그러니까 보니까. 아 그러면 알지. 왜냐하면 네. 우리가 저는 한 20대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방이 다 있어갖고 방이 또 이제 제일 유명한 데가 동숭동 그 대학로에 진화이라고 있었는데 진화- 네, 거기 이제 거기가 진화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이 진아 거의 유명하죠. 아, 그러니까. 맞아요. 아니, 알죠. 나 몰라. 우리는 몰라. 우리는 전혀 거기가 모르는 얘기. 모르는구나. 진아 홀에는 그냥 혼자나 친구랑 둘이 와서 짜장면 먹는 거는 테이블인데 방이 다 있어갖고 거기서 뭐 동문회도 하고 그렇죠. 예. 그냥 면만 먹으려면 거기에 잘 못 들어가. 근데 저는 거기에 못 들어가. 걱정되는 게 오늘 두 분만 너무 공감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셋이 비슷한가? 저보다 연배십니다. 저는 정답 70년대생. 아니 그게 아니고 70년대 네네 끝자락. 어떤 우리가 이게 어떤 좀 풍채면에서 풍채. 풍채면에서 아무래도 듬직하죠. 예.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해요. 네. 왜냐면 저희를 이제 TV로만 보셨잖아요. 첫 인상은 진짜 어떤지 딱 봤을 때요. 우리 민경훈 씨 어떻습니까? 그러면 직업으로 한번 얘기해. 그러니까. 그렇죠. 왜 검찰총장인 그러니까 딱 그러면 얼굴 봤을 제가 때? 딱 볼 때는 은행원,
걔가 똑똑해 보인다. 아이가 정확해 보이고 좋아하는 거 봐. 혼자 좋아하는 거 봐. 정확해 보인다. 오케이, 그럼 다 한번 들어봅시다. 그럼 여기 저는 이쪽은 어떻습니까? 그냥 딱 저한테 직관적으로 뭐라 봤을 그러지 때. 마세요. 네네. 기숙사 사감이라고 아시나? 기숙사 사감이라고 아시나? 네. 사감생. 또 여학생들 아유 부르고 깐깐해. 다 차라고. 사과. 역시 잘 살린다. 네. 잘 어울려. 그러고 예. 그냥 저하고 국수집 동호 보는 거로. 포근한 국수집. 방금 잔치국수 먹고 왔거든요. 국수 되게 좋아하잖아. 제가 저하고 네. 국수집 딱 동호 모시면 될 것 같고. 계속 국수 먹고 싶다고. 오늘도 국수. 자, 여기 친구분, 여기 친구분. 친구라니 무슨 얘기야. 동현배. 아니야. 동현배. 나보다 거의 10살 많으시. 7살. 제가 볼 때는 그냥 무역회사 한 부장쯤 오시면 딱 될 것 같아. 마음 좋은 무역회사 부장 지금 5년째, 10년째 부장이야. 10년째. 승진 안 되는 어떡해. 이사 승진 안 되는. 아, 이거 제가 얘기하는데 거기다 또 같이 얹으세요. 또 승진 안 되면. 승진 안 돼, 그지? 이제 무역회사 부장님. 아니 그러면은 본인은 보셨을 때는 저요. 예. 네. 지금 직업이랑 검사장을 바꿔- 아니었다. 제가 아니었다. 예, 제가 아니었다. 본인은 보셨을 때는 저요. 예. 네. 지금 직업이랑 검사장을 바꿔- 제가 아니었다. 제가 아니었다. 예, 아니었다. 했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저 시골에 근무를 할 때 그 아주 그 시골 저 조그마한 다방에 우리가 들어가 앉았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재미로 그 다방에 있는 종업원한테 직업을 하나씩 맞춰봐라. 이랬더니 제 차례가 딱 됐는데 궁금하다. 거기가 이제 강원도 그 뭐 정선 뭐 이런 데라고 예. 저보고 모래 채취업자라는 거예요. 뭐래? 왜요? 아, 왜 그때는 그러냐고. 개발이 해차일 때. 아니 그게 이제 네? 정선, 영월 이런 쪽에 이제 강이요. 강이 흐르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강은 함부로 이렇게 개발하고 채취하면 안 되게 아, 그렇지, 그렇지, 안 되는데 돼요. 밤에 몰래 그 트럭 대놓고 이 채취하는 사람들이 많은다 불법인데 이 사람들이 채취. 이제 돈도 잘 벌고 근데 말이 좋아 모래 채취하고. 오늘 다방 같은 데 가서 다 드세요. 또 잘 쓰고 아, 돈도 잘 쓰고. 그러면서 저보고 모래 채취업자라 그래.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어디 약간 큰 도시를 갔는데 그 이제 그 우리 뭐 후배들을 데리고 고깃집을 갔는데 이게 뭐 보니까 음식값이 서울 강남하고 비슷해. 이야 여기도 세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음번에는 그 청에 있는 선배가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 이제 이번에는 그 양반이 돈을 냈지. 그렇잖아요. 네. 저를 딱 보더니 검사님이세요?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아 예 그랬더니 이제 지난번에 내가 와서 계산한 걸 이 사람이 보고 아 좀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아 제가 지난번에 너무 좀 세게 받았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오면 싸게 받고. 실비로 해주고 눈탱이 맞으신 뭐 거예요? 좀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이 오면은 이거. 아 옛날에 맞으신 거네요. 하여튼 20몇 년 전인데 그러면 조금 세게 받고 막 무슨 이런 사업하시는 분인 줄 알았나 보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저를 뭐로 보셨어요? 그랬더니 아 저는 뭐 건설회사 회장님으로 봤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제가 약간 그런 맥락이네 모래 채취. 전부 다 모래, 시멘트 이쪽이 그래도 그러니까. 건설회사 회장이라는 게 뭐 검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어? 다음부터 제가 오면은 제가 그냥 팍팍 쓰겠습니다. 이랬죠. 아 그러셨네. 근데 나는 오늘 의상 보고 좀 깜짝 놀란 게 항상 그 맨날 입던 그 점퍼 그거 입고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 소리 저거, 나오잖아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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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해요. 윤석열 패딩이라고 유명해요. 저거 그 협찬 아니에요? 찬이 아니고 아, 왜 저것만 입으세요? 저게 뭐 어디 갔다가 갑자기 날이 추워져가지고 하나 사서 입었는데 우리 같이 뚱뚱한 사람은 이렇게 몸에 맞는 옷이 잘 없어서 맞아요. 뭘 하나 사서 입었는데 딱 맞으면 그렇지. 딱 걸치면 그 종류를 색깔을 바꿔가면서 색깔 바꿔서 계속 그냥 사 그냥 입게 피부처럼 입는 거죠. 왜 섭섭해? 아니 그 우리 같이 뚱뚱한 사람이랑 와, 너 봤어? 딱 이렇게 마침 또 눈이 마주치셔가지고 아니 근데 오늘 의상을 저희가 이제 못 보던 스타일인데 약간 뭐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이 있나요? 오늘? 아니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 예. 이 저 우리 스타일리스트. 네, 그래서 해준 거고. 근데 저는 신기한 게
저는 이렇게 바지를 사면은 맞는 게 잘 없거든요. 네. 배가 나오고 이러니까. 맞아요. 근데 어떻게 딱 맞는 걸 이렇게 구하고. 아, 딱 맞는 거 아니에요? 바지 땀을 심하게 넣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안에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안에 이만큼 들어가 있어요. 뭘 또 들쳐. 아, 누가 봐도 저기 맞는 아니 저는 모르죠. 그냥 아유, 왜 그래? 짓궂다. 원래 내면 여기까지 가요. 좀 후보님이 약간 좀 당황스럽죠. 맨날 원래 시사 프로 같은 건 공격하고 방어도 하고 하는데 여기서는 계속 일방적으로. 공격만 당하시니까 조금 당황스러우시죠. 대답할 시간이 별로 안 줘요, 우리. 끝났어. 아무리 공격해도 인신 공격은 안 하시잖아요. 저희는 가끔 뭐 하는데. 괜찮아요. 아니 근데 그 얘기를 왜 여쭤봤냐면은 우리 사모님께서 평상시에 이렇게 조언을 많이 안 해주시나 의상에 아니, 대해서 싶어서요. 제 처도 해주는데 네. 말을 잘 안 들어요, 제가. 그러니까 막 포기했다 뭐 이러는데 네. 오늘 여기 나오는데 코디 하는 선생님이 해주면 그거는 따라야 되니까. 그렇죠. 아니 혹시 뭐 예능 나올 때는 조언 안 해주세요? 나갈 때는? 아니 글쎄 그건 뭐 얘기 안 하는데 지난번에도 뭐 보더니 뭐 소질 있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예능에 소질 있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요즘 살이 좀 빠지시지 않았나? 살이 좀 빠지신 것 생각이 같아요. 들어요. 글쎄 뭐 얼굴 살이 조금 빠졌다는 분은 있는데 예. 뱃살이 빠져야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뱃살은 뭐 저 진짜 너무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후보님. 이제 대선 후보님들 이제 보시면 행보들 보면 시장 다니고 뭐 어디 식당 가고 하면서 이렇게 자꾸 먹잖아요. 네. 그 배부르면 어떻게 해요? 배부른데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줘.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예. 뭐 잘 먹는 편이고 네. 소화도 잘 시키는 편이라 네. 먹고 돌아서면 또 배고프고 이런 사람인데 그래도 그것도 큰 복이야. 떡볶이에 뭐 튀김에 또 튀김도 제가 오징어튀김 이런 걸 좋아하니까 아, 뭐 맛있죠. 주는 거를 뭐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막 더 먹거든요. 그러고 그냥 점심을 또 식당을 가잖아요. 점심도 맛있게 먹어. 근데 오후 한 2, 3시 되면 그때는 좀 아, 이제 약간 좀 속이 불편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차에다가 소화제 이런 걸 좀 사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하인드 조금 스토리. 위에 좀 속이 좀 불편하다 싶을 때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소화제를 좀 먹죠. 아니면 뭐 옆에 손 따시는 분이라든지. 수지침 같은 거 이렇게 토크 있게 하는 거. 어디서 못 들어봤던 질문이죠? 저희가 아, 근데 예리하셔. 왜냐하면 이거는 예리하대. 저처럼 이렇게 많이 먹는 분이나 알 수 있는 거거든. 그렇죠. 왜냐면 이제 먹는 척만 하면 그래 하고 옆에서 말리기도 그치, 하고 막 그것도 일종의 그래서. 우리도 이제 네. 먹방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 거랑 좀 비슷한데 방송용으로 하는 건 아니고 진짜 좋아하시네 먹는 거. 근데 오늘 이렇게 우리 예능에 이렇게 오셨는데 오시면서 혹시 나는 개인기가 뭐가 있더라 이런 생각을 슬쩍 하고 여기 오셨습니까? 오늘 개인기 힌트 있기 때문에 개인기는 저희는 조금 개인기 있어요. 힌트가 필요하거든요. 네. 얘기 들었을 때 노래 또 잘하신다고 얘기 들었고 정보가 있어요, 저게요. 개인기라는 게 별로 없고 아까도 제가 왜 이렇게 앉는 거를 좋아한다는 게 술 네. 먹을 때는 이렇게 앉아서 먹어야지. 예. 아니 술 먹는 게 개인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예. 친구들하고 예. 술 한잔 하면서 아, 쓸데없는 얘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끊임없는 토크. 친구들하고 술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노래는 기본적으로 좀 노래는 네. 이게 들어가야 노래를 하지 아, 맹정신에는 맹정신에는 안 맹정신에는 전 저희 쪽에 입수된 정보에 의하면 네. 노래를 굉장히 평소에도 즐겨하시고 그 별명이 플라시도 도밍고가 아니라 유라시도 성민고. 되게 유라시도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것도 노래를 잘하신다고 들었거든요. 학창 시절에 친구들하고 요새는 뭐 노래방 기계 있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식당이잖아요. 식당에서 그러니까 불렀어, 예, 그냥 이런데 이제 테이블 놓고 앉아서 테이블이 다 이게 끝에가 전부 그냥 젓가락으로 두들겨가지고 이렇게 만지면 두들두들해. 그다음에 진짜 옛날이다. 그 이게 막걸리 주전자부터 뭐 이거 막걸리 마시는 이 양은 들으라고 청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두드려가지고. 이걸로 두들기고 이거 두들기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막걸리 한 잔 먹고 하는 거지. 술은 다니지만 오늘 막 분위기가 막 쫙 좋아지고 막 고조가 되면 또 노래는 또 가능할 수 그런 있어요. 때도 노래한 적은 없고. 아 진짜요? 아 실패했다. 아 실패했어. 가끔 우리는 아니, 이제 술 이따- 마신 것처럼 노니까. 근데 이따가 잘 안 풀리면은 그렇지. 그치. 그나저나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 풀기 전에 토크 수위를 어느 정도 우리가 하면 좋을까. 아, 수위 조절 우리가 이런 얘기를 가능하거든요. 그치, 예, 예. 서로 토크 수위. 얘기해야지. 네, 왜냐면 토크 저희가 오늘 재밌어야 되잖아요. 네. 높이면 올리세요 하시지 그냥. 그냥. 올리세요 그냥. 확 올려요? 확 올리세요. 어디까지? 100까지 올려요? 저는 뭐 그걸 잘 모르니까 예. 수위를 그냥 최고로 올리시고 아니 근데 후보님은 시청자들 보고 재밌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편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런저런 걸 많이 뭐 여쭤봐도 뭐다 대답해 주실 거야. 먼저 청문회 시작하는 겁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청문회를 하죠. 잘 모르고요. 최고 수위를 올려서 아니, 질문 뭐- 하나 한번 가보시죠. 아니 뭐 간단한 질문부터 슬쩍 들어가 보자면 예, 예. 이제 검찰총장 이제 사퇴하신 지가 이제 8개월 됐고요. 대선 출마 선언하신 지가 이제 5개월 됐는데 깊이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제 5개월 차 되셨잖아요. 이제 초보생이신데 어떻게 보면은 예. 그냥 간단한 질문 들어갑니다. 할만하세요? 할만하세요? 이거는 저희 의견은 아니고요. 김영만 씨. 아니야, 같은 의견이야, 같은 의견. 뭘 형이 얘기해놓고 같은 거야. 질문인 거야. 그거 왜냐면은 질문할 거야. 이게 뭐냐면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아니 내가 초년생으로서 와보니 이게 쉽지 않더라가 맞는지 아니면 할만하신지. 어렵지만 하는 거죠 뭐. 할만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하. 해야 되니까 네, 시작했으니까 예. 어려운 점이 많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글쎄 뭐 예능 힘든 프로에도 점은? 뭐 나와야 되고 이런 거, 이 상황이 힘들고. 심오한 질문으로 이 가네. 상황이 아니 힘들고. 뭐 그냥 정치 일정이나 행사만 하면 되는데 그러네. 또 와서 옷도 여기서 와서 갈아입고 지금 개인기 시키라고 술도 안 먹고 노래 시킬 것 같고 막 이렇게 지금 토론쇼 나가면 1분씩 내가 발언할 기회라도 있는데 이거는 뭐 차라리 정치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낫다 싶을 수도 있어. 아니 뭐 하여튼 예. 이런 거죠. 알면은 왜 힘들어서 뭐 힘들다 뭐 어렵다 하는데 그냥 국민만 바라보고 그냥 간다는 마음으로 그냥 가는 거죠. 근데 뭐 하시면 그렇게 문자를 받으신다면서요, 주변에서. 훈수가 엄청 들어옵니다. 훈수가요? 아침에 예. 톡, 그랑 문자 메시지 해가지고 처음에는 아침에 막 몇백 개씩 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한 4시간씩 답장을 했어요. 근데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못 할 것 그럼 같아요. 일을 못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한 반으로 줄이고 요새는 뭐 저 미안하지만 그냥 뭐 조금만 골라서 답하고 나머지는 뭐 할 수가 없죠. 네. 시간이 안 되니까. 뭐예요? 어떤 내용이 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초보니까 걱정이 되는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게 많죠. 네, 그러면 혹시 뭐 이거 신뢰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예전에 우리 다 그거 받아봤을 거야. 후보님들 뭐 해갖고 뭐 이제 뭐 안녕하세요. 뭐 문자로 오지. 허경영입니다 해갖고 뭐 왔었잖아. 그게 이제 우린 다 특정 받아. 후보를 드디어 정치색 뛰는 아니 거야. 그분이 그렇게 홍보한 거 아니야. 아니, 들어봐봐. 그래서 그걸 우린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혹시 후보님한테도 가나요? 오죠. 받으셨어요? 다른 후보의 다른 후보의 문자를 선거 문자가 진짜요? 와요? 아 웃기다. 제 것도 오고 뭐 다른 분 것도 오고. 그래요. 궁금해서. 제가 근데 지금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보니까 지금 후보님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일 것 같은데 뭐? 오른손에 아 이거 아 상처가 있어요? 이게 수술 살자국. 우리는 안 수술 보였죠. 자국이 아니 술자국이 아니고 예. 이건 저기인데요. 흉기에 좀 이렇게 우리 집 고양이가 조금 진짜. 긁힌 부분도 있고 고양이가 그렇게까지 지금 형돈이는 내가 보기에 검사 시절에 수사 나갔다가 뭐 그런 그러니까 스토리를 뭐 기대하는 그런 건데 얘기예요. 영화에서 본 고양이 고양이 이게 뭔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조직과의 연계 뭐 해가지고 거기서 잘못돼서 뭐 그러니까 뭐 이런 80년대 범죄와의 스토리. 전쟁에서 고양이가 긁은 치고는 심하게 긁었네요 좀. 살짝 긁어놓은 게 있는데 그 정도면 호랑이 키우는 압수하면서. 저 정도면 사근데 사근. 채소 사기인데 사기네 고양이. 지금 이제 검사와 정치인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어떤 게 더 어려우신 것 같아요 보시기에? 검사 생활도 처음 시작할 때는 힘들었어요. 무지하게 이게 또 자칫하면은
이게 죄가 없는 사람, 재판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을 또 법정에 세우면은 굉장히 피곤하거든. 그렇죠. 한 그 사람의 나중에 인생을. 무죄를 받더라도 그렇죠. 저게 보통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거든요.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또 뭐 이게 기록을 뭐 2번, 3번 계속 보고 이거 또 내가 이거 좀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싶어서 또 이 방 저 방 선배들 방에 다니면서 물어도 보고 처음 시작할 때는 일은 막 밀려오는데 사건을 처리를 못해. 불안해서. 그러니까 이게 혹시나 잘못될 게 아닌가. 신중해지네요, 그러니까. 아니 처음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는 그거하고는 또 조금 다르지만 이것도 시작할 때는 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검사 생활 처음 시작할 때 비슷한 느낌이 좀 있어요. 네. 후보님, 이건 진짜 내 검사 시절에 정말 이건 잊지 못할 사건이다. 이건 내가 이거 내가 봐도 나는 이거 진짜 제대로 잘했다. 솔직히 나 쩔었다 하는 거 어.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 일들이 주마등처럼 흘러는 가는데 네, 글쎄 뭐 그걸 탁 집어갖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네요. 검사 시절에 워낙 많으니까. 그 온 국민이 알고 있는 되게 중요한 사건들도 있고 그치. 최순실 사건 이런 거 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건보다 초임 시절에 그 어떤 소년범 사건이 기억이 많이 나요. 소년범. 그러니까 한 중학교나 중3 정도 되는 좀 소년이 구속이 돼갖고 이제 송치가 됐어 우리 방에. 제명은 뭔데요? 이제 뭐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뭐 또 남의 신용카드 갖고 막 쓰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예. 이렇게 보니까 손가락이 이게 잘려 있더라고 이렇게. 각성이요? 예. 왜 잘렸지? 손가락이 하나 잘려 있어가지고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고아원에서 뛰쳐나왔어. 그래가지고 공장에 들어갔는데 이 선반 이런 거 다루다가 위험한데. 이게 잘린 거예요. 근데 잘렸네. 그 나이 어린 애를 그런 일을 시키면 안 되거든. 근데 이걸 제대로 치료를 안 해줘갖고 이게 잘렸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법률구조공단에 얘기해서 그 회사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걸게 해가지고 이제 얘가 한 20살 되면 돈을 찾을 수 있게 네, 그렇게 이제 조치를 해주고 얘는 이제 석방을 시켰어요. 석방을 시켜가지고 그 이제 선도해줄 의사 선생님을 이제 붙여가지고 얘를 데리고 셋이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사줬는데 얘가 이 양파를 안 먹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편식. 아마 그 구치소에서 이 집단 감염 이런 거 안 걸리게 하려고 양파를 계속 먹이는 거야. 그게 이제 싫어가지고. 강제로 먹다 보니. 질려서. 그래 이제 아하. 그러고 나서 한 1년 좀 더 지났어요. 1년 한 반. 그리고 이제 그 총을 떠나기 직전인데 네. 우리 방에는 수상한 말이 지난번에 걔가 다른 방에 또 구속이 돼갖고 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또 뭔가 또 사고를 네. 치는데. 돈이 없고 뭐 이러니까 학교 운동장 가서 애들한테 조금 돈을 갈취했나 뜯는 거예요. 보네. 어린애들 국민학교. 그러니까 그게 갈취가 그러면 안 되지. 되지. 그렇죠. 그래가 이제 제가 밖에 있다가 방에 딱 들어가니까 나를 못 보고 거기 이렇게 돌리더라고. 아이고. 지도 이제 그렇죠. 죄송한 마음이 있는 약간 거죠. 있지. 여러 그래갖고 가지 이제 생각 들겠다. 기록을 다 보고 하니까 법원에 가면 이제 보석으로 그래가지고 저걸 써줬어요. 그 보석 신청서를. 그래갖고 결국 석방이 돼서 이제 그 선생님이 다시 자기 그 병원 그 숙소에다가 다시 데려다 왔어요. 놓겠다. 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저도 이제 뭐 계속 옮겨 다니고 이래가지고 네. 그 소식은 잘 모르겠어. 예. 94년도에 14살, 5살이었으니까 지금 27년 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40이 40대 초반 됐겠어요. 40대 초반이거든. 잘 나랑 살고 비슷하네.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적으로 큰 관심을 받는 사건이 기억에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오히려 이렇게 마음을 썼던 그 어떤. 근데 우리가 오늘 뭐 잠깐 지금 뵀지만 굉장히 소탈하시잖아요. 네. 스타일이. 그래서
예전 검찰 때도 보면은 성렬이 형이라고 많이 불렀다고 우리 후배들이 다. 아, 뭐 선배님 이런 게 아니라 성렬이 형? 프로랑 많이 성렬이 형. 붙이는데 뭐 윤프로, 김프로 뭐 이렇게. 아, 그 윤검 많이 하죠. 윤검. 그런 얘기들을 제가 평검사 때도 네. 우리 선배들이 그 얘기를 많이 했고 저는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 잘 안 했어요. 그거 좀 이상하더라고. 프로는. 네. 프로는. 어. 근데 왜 성렬이 형으로 통했어요? 뭐 제가 나이도 많고 선배고 이러니까 저한테 형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래도 그 검사 쪽은 편해야 굉장히 위계 그럼요. 질서가 기수별로 굉장히 어색하지 않아요? 선배님이라든지. 그래도 뭐 나이도 위고 네. 기수도 위면 그냥 형. 형 이러고 그냥 위에서 또 말 놓고 그러면은 후보님 입장에서 나이가 어린데 기수가 높은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많았죠 처음에는. 그러면 제가 이제 시험이 늦었으니까 네. 아니 그럼 이제 김 검사님, 박 검사님 이렇게 하고 네. 근데 그러다가 또 친해지잖아. 그러면 나이 순으로 가요. 형이죠. 아 검사도 네. 똑같네. 아니, 똑같아. 어느 왜냐하면 조직이나 마찬가지야. 처음에는 나이로 안 가. 처음에는 기수로 이제 가요. 기수로 가는 거. 기수로 가는데 친해지면은 지금부터는 제가 그냥 형님이랑 할 때는 저한테 말 놓으세요 이래요. 그러면 나이로 가 나이로. 어차피 가까워지는 나이로 가요. 근데 그럼 몇 살까지 형이라고 불러도 돼요? 그거는 뭐 그런 거 없죠. 예. 잠깐만. 형들아, 너 지금 형님이라고 부르려고 아니, 하는 잘하세요. 바로 깔 수 있거든요, 얘는. 아니, 아 괜찮아요. 근데 나는 형이라고 불러주는 게 제일 좋죠. 성렬이 형이 좋아요? 열이 형이 좋아요? 열이 형은 좀 그렇잖아요. 아니 이번에 근데 저한테 많이 형 그렇게 부르거든요. 많이 형. 많이 형. 그러고. 용만이 형. 뭐 어떻게 부르든 뭐. 경을 한번 불러봐. 한번 그러면. 불러봐. 너무 막내니까. 그래. 저 성렬이 형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아, 근데 사실 그 서울대 법대 문제는 한 번. 문제는 그냥 바로 그러니까 사실 거의 턱구이지라고 봐야지 못 맞출 문제 같은 거 거니까. 좀 잘 맞추시죠? 문제요. 예. 문제 잘 맞췄으면 뭐 고시 그렇게 오래 받겠습니다. 고시가 구순가 10순가 9순가 그러시죠? 와, 되게 오랫동안 아, 그래요? 82년에 봐가지고 91년에 붙었으니까 뭐 10년 만에. 그러니까 10년 만에 거의 10년 만에 구수. 8전 9기죠. 그렇지. 왜 그렇게까지 오래 보신 거예요? 그걸 알면은 제가 빨리 붙었겠죠. 돈이 질문이 전반적으로 통과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자, 문제 갈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전교 435등에서 서울대 입학까지 성공한 공부의 신 송시복 학생이 자신만의 공부 비결을 밝혔는데요.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11시간씩 눈에서 피가 날 정도로 공부했다는 그는 졸음을 물리치기 위해 이런 방법까지 사용했다고 합니다. 송시복 학생의 극한 공부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졸음을 물리치기 위해. 맞춤형 문제 아니야 이거? 후보님도 진짜 졸음 물리치면서 공부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공부가 재밌으면 잠이 안 오지. 그렇죠. 그리고 졸리다는 거는 공부가 재미없다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좀 재미없는 거는 날이 훤할 때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좀 좋아하는 과목이나 재밌는 부분은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네요. 졸릴 수 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걸 하자. 그렇죠. 과목도.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암기 과목 이런 거 있잖아요. 국사 뭐 이런 거, 사회 이런 거는 좀 낮에 하고 예. 그리고 이렇게 수학 문제풀이 이런 거는 왜 집중하다 보면은 거기 쭉 빨려 들어가잖아요. 네. 그거는 좀 밤에 하고 또 조용할 때 하는 게 더 좋으니까. 집중하니까 좋으니까. 근데 그래도 졸리면 자야지 뭐 어떡하겠어. 이게 뭐야? 근데 이분은 어떻게 결국은 잤다. 졸음을 쫓았는지 역으로 졸릴 땐 잤다. 이거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간단하게 자고 일어나는 게 더 물리치지 낫거든. 않았다야? 졸음을 막 한참 졸음이 오면 자고 그 대신 잠깐 자고 일어나는 거로 졸음을 그냥 물리치지 졸리면 않은 잔다고 거야. 하자. 졸음을 잠으로 물리쳐가지고 그래, 그거 한번 갑니다. 예. 예. 땡. 땡소리 좀 땡이구나. 저거 아니에요? 운전할 때 졸릴 때 왜 그 껌 껌, 화한 거. 한 껌 먹으면은 네. 껌을 그걸로 씹으면서 했다. 끊임없이 껌을 씹었다. 뭐 그런 거부터 해볼 수 있죠. 다 던져보셔야 돼. 졸음 퇴치 껌을 씹었다? 대치껌. 네. 그걸 왜 절 주세요? 그거 누가 봐도 좀 답이 이상하거든요. 그거 왜 절을 주세요? 오빠가 안쓰러운가 봐. 답 주셨어. 하나 해봐. 오빠. 해봐. 주셨는데. 껌이 그래 껌 씹었어요.
사실 가장 졸릴 때는 이게 포만감이 느껴질 때잖아요. 맞아, 맞아. 아마 그때쯤에 막 졸릴 때 그러면은 포만감을 안 느끼려면 안 먹었다. 안 먹어야지. 근데 또 배고프면 졸릴 수도 있어요. 그래요? 배고프면 배불러도 졸리지만 맞아. 배고프면 졸려. 맞아요. 약간 뭐를 또 먹어주면 안 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적당하게 먹었다고 해봐. 근데 애매하잖아 그 답이 그러면. 그래. 아니면- 인간이 먹었다 이상하잖아. 정말 한 새벽 2시 이때쯤 되면 졸음을 진짜 미치지. 미치잖아요. 막 미치지. 새벽 2시에 졸릴 거를 대비해서 낮에 많이 잤다. 에이, 낮에도 진짜 11시간 공부했대. 아니면- 낮에 많이 자면 11시간이 안 돼. 내가 한번 해볼게. 혹시 모르니까 포만감이 느껴지면 졸리니까 음식 섭취를 하지 않았다. 정답입니다. 어떻게 밥을 안 먹어? 밥을 이틀에 한 번 먹었다. 정답입니다. 이게 가능은 해요? 송시복군은 밥만 먹으면 식곤증으로 졸음이 몰려오자 선생님한테는 장염에 걸렸다고 둘러대고 어허. 이틀에 한 번씩만 밥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엄마의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다는 말에 충격을 받고 공부를 시작해 오로지 독학으로만 수능 300점 만점에 290점을 받으며 서울대 국어교육과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노력했네. 대단하네. 대박이다. 멋있다. 근데 뭐 이렇게 좀 결정적인 거에 자극받고 인생이 바뀌는 친구들은 뭘 해도 하더라고. 이러니까 서울대를 가는 거지. 거지. 그냥 뭐 아무나 서울대 가겠어.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맞출 수가 없는 문제네. 우리는 하면서 또 형돈이 봤어. 아, 그래. 아니 이거를 우리는 밥을 안 먹으면 오히려 졸려서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맞추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머리를 아무리 써도 이거는 도저히 생각이 안 되는. 생각이 안 돼. 아 근데 이거는 너무 가혹하다. 밥에 이틀 한 번은. 아니 후보님은 그럼 세 끼 다 드시면서 하신 거죠? 어우 저는 한 5개 먹었는데. 5끼를 드시고 죄송한데 언제 가셨다고요? 공부하셨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5끼. 아침 먹고 나오잖아요. 근데 네. 고등학교 뭐 한 3학년 때는 아침에 학교에서 일찍 나와서 새벽밥을 먹고 나오면은 일찍 네, 오셨구나. 한 10시 오전에 한 2시간 하고 나면 이제 배가 고프니까 네. 애들이 다 같이 밥을 먹어. 도시락을 그때 먹어요. 맞아. 점심시간 이전에 꼭 까먹게 돼. 아니 그러니까 뭐 몰래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다들 그 시간에 먹어. 그리고 점심시간 되면 학교 매점에 가서 빵하고 우유를 먹거나 아니면은 그 학교 라면 같은 거 뒷문 팔아요. 나가면 맞아. 분식집 이런 데 가서 햄버거 이런 뭘 먹어. 바글바글해. 2시간에 한 번씩 드신 거 거의 신생아처럼 드신 것 같은데 지금 2시간에 지금 벌써 4끼 드셨거든요. 그리고 저녁 오후 3시에 4끼야. 학교 전에 4끼 드셨어요. 저녁에 또 오후 먹죠. 2시인데 4끼 저녁. 드셨어. 저녁도 도시락을 하나 더 싸요. 그러면 이제 저녁에 뭐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애들 또 뭐 그런 시내 학원이나 네. 뭐 과외 가는 애들 다양하게 있는데 하여튼 학교 앞에 중국집에 가갖고 짜장면 곱빼기에다가 또 그 짜장에다 찬 밥을 넣고 비벼가지고 그거 맛있죠. 네, 그거 먹고 그러고 또 밤늦게 집에 들어가서 또 먹어. 그럼 6끼예요 지금. 후보님 공부는 언제 하면 6시에 지금 공부는 짬짬이 이제 먹고 시간 남을 때. 먹고 시간 남을 때 책 보고 있었다. 그게 차이가 그래서 있어. 서울대. 그 서울대 공부법이 좀 있긴 있잖아요. 그냥 일반. 글쎄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 네. 우리 그 고등학교에서 한 40명에서 50명 가까이 갔어요. 서울대학을. 네, 법대만 법대 그때 160명을 뽑았는데 우리 그 문과 4반에서 6명이 서울 법대를 갔어요. 진짜 많이 갔다. 네. 그러니까 추첨으로 갔는데 학교가 학교에 한 명 가기 어려운데. 제가 이제 충암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아, 야구 명문이죠. 야구 거기가. 명문이죠. 네. 그런데 공부를 좀 잘한다는 학생들이 많이 왔대요. 그래서 같이 학교를 다닌 친구들이 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생이 된 게 아닌가. 경쟁도 되고. 서로. 그래서 제가 뭐 타방송이지만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운전면허증이 없으시대요. 근데 운전면허증이. 운전 안. 운전면허를 따게 되면은 본인께서 한 번에 안 붙었을 것이다. 왜? 또 우리는 고수야? 보통 그냥 외워서 하잖아. 네. 외워서 하는 걸 싫어하신대.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운전면허 그 필기 시험은 누구나 한 번에 다 통과되잖아요. 네. 근데 내가 아마 그거 봤으면 5번은 떨어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전부 해부해보지 않고는 내가 그 면허를 못 땄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를 파면 그거 성격 완전 자체가 끝까지 다 완전히 파야 되는 끝을 거야. 봐야 되는 거야. 끝을 봐야 되는 거여가지고 아마도 이 성격상 구수한이라
그때 떨어졌어도 10수, 11수 계속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랬겠죠. 이제 구술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친구들은 뭐 예를 들어서 더 먼저 일찍 잘 돼서 네. 이제 먼저 이렇게 그렇죠. 성공을 거두신 분들도 네. 있을 텐데 응원해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 않아요. 대학 다닐 때 그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네. 대부분 이제 먼저 시험 돼 가지고 뭐 판사, 검사, 변호사 이렇게 나가면 네. 그래도 뭐 술밥도 많이 사주고 또 저 시험 끝나는 날 또 다들 와가지고 우리가 좋았네요. 밥도 사주고 살고 이래서 좋았네요. 네. 근데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 술 안 살려고 계속 떨어졌다라는 얘기. 그건 아니고 언제든지 붙을 수 있었는데. 근데 왜 법을 선택하셨어요? 그거는 뭐 우연히 하게 됐는데 문과를 선택하고 나서는 이제 경제학이나 정치학을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했는데 이제 너무 좀 그 추상적이고 하니까 현실에 좀 현실적인 좀 손에 와닿는 공부가 어떠냐 해가지고 법대를 가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판검사 한다는 생각은 내가 시험 붙을 때까지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검사를 하기로 맘먹은 거는 연수원 수료할 때 아, 처음부터 그럼 검사의 네, 뜻이 생각 있지는 없었고. 않으셨네요. 그러니까. 연수원 수료할 때 친구들이 판사를 할 거면 오래 안 하더라도 최소한 10년은 해야 되고 그래야 좀 경험한 것 같고 판사는 검사는 한 3년에서 5년 하고 나오면 괜찮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바로 변호사 개업을 하려 하다가 그럼 딱 3년만 하자. 어? 딱 3년만 하고 나오겠다고 들어간 게 검찰총장까지 27년을 했어요. 아홉 배를 빠진 30년을 하셨네. 그러네. 9배를 하셨어. 인생이 그거 보면 어떻게 보면 계획한 대로 되는 그런 것 것 같진 같아요. 않아요. 저도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가다 보니 여기 와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인생들이 그러니까 뭐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다음 문제입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검사들 사이에 밥총무 제도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로 초임 검사들이 도맡는 역할로 밥총무를 잘해야 기획 검사도 잘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업무였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밥총무의 주요 업무는 무엇이었을까요? 완전 맞춤형 문제네. 이 말 자체를 모르는데 이거 밥총무라는 말 아니 이건 뭐 저한테 묻는 겁니까? 저희 모두에게 묻는 건데요. 아 이거야 뭐 제가 너무 잘 알고. 아시면 그럼 우리가 한번 맞춰볼게요. 우리가 한번 맞춰볼게요. 네, 우리가 한번. 전무면 저거지 뭐 메뉴 정하기. 그래 메뉴 정하기. 그렇지 메뉴 정하는 거네. 그거 아닐까? 밥총무. 네. 우리는 이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아 이게 밥총무예요? 진짜 아니 검사 아니, 그러니까- 중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아니 뭐냐면 네. 그 밥값을 걷어요. 아, 예를 들어 걷어서. 이제 평검사는 10만 원씩. 네. 그다음에 부부장은 20만 원. 부장은 30만 원. 한 달에 예. 한 달에 이제 그렇게 걷고 모자라면 또 걷어. 네. 그런데 대개 부장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같이 밥을 못 먹어. 오히려 더 외근이 많으니까. 아니 다른 약속이 또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부장은 돈을 많이 내요. 내야 돼. 좀 보조를 해주는 거지. 그러고 밥총무는 주로 막내가 하는데 분에 네. 이게 이제 요새는 그 우리 메신저라는 게 있어갖고 이렇게 부원들한테 이렇게 쫙 쏜다고. 오늘 점심은 요거 중에서 가려고 하는데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그럼 제일 많은데. 하지만 오늘 김치찌개. 네, 많이 나오는 옛날에는 거 중식.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밥총무할 때만 해도 금방이 다녀야 돼. 검사인데 그런데 이방 저방. 그러면 일단 그거를 답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이거요. 네. 메뉴 정하는. 그러니까 뭐 예약하고 메뉴 정하고 밥값 걷는 거지 뭐. 이거요. 정답입니다. 정답이지. 뭐 무조건이네. 그러니까 이거. 밥총무 그래가지고- 출신이라 정확하게 하시는군요. 밥총무를 얼마 동안 기간 얼마 정도 해요? 후임이 오기 전까지인가요? 그렇죠. 어.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후배가 왔어. 어? 그럼 이제 그동안 뭐 검찰청 주변에 있는 식당 뭐 이런 거 명단을 다 줄 거 아니야. 네. 근데 얘가 영 융통성이 없어갖고 잘 못해. 네. 그 예약도 어디 이상한 데 하고. 두세 군데 가거나 하면 거기만 계속 출장 예약하고 어, 이러면 센스가 없네.
처음에는 이제 뭐라고 몇 번 얘기하다가 박정무 갈아야겠네. 이게 개전의 정이 없잖아. 네. 그럼 야 지난번에 네가 더 해. 이렇게. 야 그래서 내가 박정무를 오래 했어. 오래 하셨어요. 오래 하셨대. 그러니까 후배가 왔는데 이거 먹는 거 좋아해. 후배가 그거 왔는데 잘하잖아. 이게 뭐 제일 먼저 이 부장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렇지. 아니 얘는 그 윤석열이 네가 인마 지갑 인수 받아갖고 박정무 더 해 이러면 지갑 인수. 박정무 지갑이 있어요 따로. 근데 궁금한 게요. 방마다 달라요. 그러면 의견이 어떻게 뭐 달라. 정리해요? 자 부장님은 야 오늘 나 짬뽕 오늘 먹고 싶은데. 중국이다. 근데 부부장님은 된장찌개, 된장찌개 크리미한 거 좀 먹을까? 부장은 크리미한 거. 부장은 하루 같이 가잖아. 네. 돈은 제일 많이 내잖아. 그게 그러니까 부장 모시고 가는 날은 되게 부장님이 대개는 부장이 부장이 원하는 대로 하는데 부장이 잘 안 정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딱 보는데 아침에 회의 때 보니까 부장 얼굴이 벌겋고 어제 약주를 많이 하신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부장이 좋아하는 동료의 해장 거기에 생태탕 뭐 이런 술 안 거나. 먹어도 부장 맞춰서 가기도 하는데 대개는 한 달 하다 보면 부원들 식성을 알게 돼. 그 다음부터는 안 물어도 대충 이렇게 코스를 이렇게 쭉 월요일부터 이렇게 쭉 정해서 가면은 불만이 없어요. 그 흐름이 있네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밥총무는 그 있잖아. 내가 밥총무인데 어제 술 너무 많이 먹었어. 예. 오늘 해장국 먹고 싶은데 예. 약간 부장님 쪽 위쪽에서 약간 피자나 크리미한 파스타 거. 먹자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내가 밥총무인데 내 위주로 좀 자 오늘 뭐 해장국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또 가나. 아니 그럼 박정무 권력이 그 정도 권한은 권한이 있네. 있어야지. 할만하네 그러면. 방방마다 다니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원에 그 이것만 맞춰주면은 그래서 밥총무 잘리지만 않으면 자기가 땡기는 거 골라도 돼. 땡기는 거. 그게 밥총무 권력이에요. 네. 하여튼 그래서 그 퇴근하고 나가지고 조금씩 여러 집을 다니면서 먹어보기도 하고. 근데 발값 술값 엄청 아니 나가시겠어요. 근데 밥총무를 저도 어디 가나 총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게 거둔 회비보다 자기 돈을 더 써야 될 때도 많아요. 아니, 자기 돈은 안 써요. 떨어지면 네. 밥값 떨어졌습니다라고 이제 공지를 하면 근데 총무땡 이제 연차 올라가셔서 후배들을 이렇게 많이 사주시느라고 그때는 후배들 때문에 이렇게 많이 아니, 그럼- 쓰시느라고 돈을 많이 못 아니 모으셨다고. 이거는 이제 검찰은 이거는 딱 정확해.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네. 술이나 밥을 먹으러 가면 그거는 제일 선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선배인데 나보다 일기수 선배인데 나보다 어려. 아 그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기수가 위고 나이가 아래인 예. 네. 사람하고 이제 가까워서 거기가 형이 이러면 내가 내야 되고 야 다 형으로 불렀잖아요. 그래서 형이라고 그래서 불렀나 봐. 형이라고 나이가 불렀나 보다. 먹으니까 오래되면 네.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은 나이로 가요. 다 그때는 형이랑 불렀으니까 거의 밥값을 다 웬만하면 내셨겠네요. 후배들이 어떨 때는 자기들이 또 먼저 싹 내는 경우도 있어요. 빨리. 맨날 저 형이 맨날 내. 근데 근데 솔직히 돈은 잘 못 모으셨겠어요. 돈은 못 모으셨죠. 그때 밥 사고 술 사고 돈이 한다고. 뭐 모아질 리가 이거 없죠. 없겠네요. 그래서 그 얘기 유명하잖아요. 저 결혼하실 때 2천만 원 통장에 있었다고. 요즘 결혼할 때 전재산이요? 돈이 많이 드는데. 밥 사느라고 술 사고 밥 사느라고 후배들한테. 통장이요? 아니 뭐 그건 아니고 전재산이 2천. 예, 그거는 내가 저 처하고 결혼하기 전에 네. 그 또 한 번 맞으셨어요. 나는 저 돈이 없다 네. 얘기한 거고 아, 있긴 그거보다는 있었는데. 조금 더 있었고 저보다 좀 더 있었고. 근데 진짜 궁금한데 권사님도 혹시 또 네. 눈탱이 맞아 보신 적 있으세요? 사기 맞거나 뭐 부모님도 뭐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거. 예. 아니면 주식 보이스피싱. 좋은 정보 있는데 아니 의외로 그쪽 편에 계신 요즘 분들이 그래 강한 의외로 편이 순수하시더라고. 도지코인 이런 거 어디에 사셨다든지. 투자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네. 무슨 주식이나 뭘 해본 적이 없어. 없는데 옛날에 한 20년 전에 막 IT 붐이 있고 막 이럴 때 2000년도 초반에 네. 예. 그때 보니까 뭐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벤처 좀 IT 뭐. 예. 그때 핫했으니까. 아, 그러면 그거 궁금해요. 부모님한테 돈 꺼가지고 안 갚은 사람 있어요? 궁금하다. 아니 뭐 제가 돈이 이렇게 없으니까 저한테 꽂아는 아, 다행이네. 그건 다행이다. 다행이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선하다와 오지랖을 결합한 신조어인 선한 오지랖은
올해 트렌드 키워드 중 하나로 착한 유난을 의미합니다. 이런 선한 오지랖을 지향하는 MZ세대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문화가 있는데요. 이는 선행을 베푼 업체나 업주의 미담을 SNS에 올리고 적극적으로 팔아주기 운동을 벌이는 MZ세대의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말합니다. 어떤 문화일까요? 이거는 우리가 이거 들어보셨어요? 후보님 빼고 다 알 것 같은데. 저희는 다 알 것 같은데 우리가 예전에 치킨집을 치킨들, 운영하시는 어떤 피자집도 사장님께서 막 보고만 있는 형제들을 어린 형제들을 불러서 치킨을 언제라도 먹고 싶을 때 와라 해서 사연이 다른 분들을 통해서 소개가 되면서 그래서 요거 내자 해서 주문은 하되 아니 그러니까 돈 내고 사고 되게 멀리 계신 분들이 배달 안 해주셔도 된다고 막 이랬었던 적이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저게 내가 볼 때는 소비자 광고 문화네 일종의. 광고는 원래 판매자가 하는 건데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 아니고요. 너무 이게 뭐라고요? 사회과학적인가?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이거 감성적인 이거 거예요. 그냥 MZ 세대들 네네. 감성적인 거. 니네 이러면 진짜 혼쭐나? 어?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이게. 그 가게가 뭔 줄이 야, 나지, 그지?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하다. 좀 전 건 아셨는데 우리 반대로 몰라서 막 우리가 지금 막 있는데 밥주부에서 이게 그러니까 야 착한 가게가. 팔아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해줘야 돼. 이거는 해가지고 지갑을 열어서 그렇지. 팔아주다를 이제는 요렇게 빼내요. 무슨 줄 난다. 이 집이 무슨 줄 났어요? 돈줄? 오! 맞아요? 우와. 돈줄 낸다. 네. 정답입니다. 오. 돈으로 혼줄 내주는 문화, 돈줄 문화 정답입니다. 네, 돈으로 아주 그냥 혼줄이라는 걸 원래 나쁜 뜻이지만 좋은 의미로. 맞아요. 아니 착한 일을 했으니까 우리가 대신 좀 팔아주자 해서. 원래 광고는 파는 사람이 하는 건데 그렇죠. 이거는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알아서 광고를 내주는 그 거니까. 업주를 키워주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MZ세대 용어로 돈줄 그렇죠. 낸다. 돈줄 낸다.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도 돈줄 내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오지랖이 좀 오지랖 좀 너무 있으신 심하고. 편이죠. 친구분들 좋아하시고 약간 어떤 스타일이세요? 뭐 사람 좋아하죠 제가. 고시공부 험내하고 이제 백수 생활 할 때는 뭐온 동네 관원상제를 다 다녔지. 관원상제. 네. 백수가 그 과로사 한단 말이 있어요. 그 있더라고요 진짜. 백수가 걸어서. 직업이 있는 친구들은 연락을 안 해. 바쁘니까. 네, 바쁘니까. 나 무명일 때 제일 바빴어. 쟤는 뭐 부르면 언제든지 온다 생각하니까 백수가 걸어서. 연락이 많이 오잖아. 네. 그러니까 백수가 과로사 하는 거예요. 이런 적은 있었어요. 일찍 결혼한 친구가 부부 싸움을 해갖고 네. 그 와이프가 그냥 잠시 나가버렸어. 그때가 이제 주말 일요일인데 야 성렬아 내가 내일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 애들을 놔두고 내가 출근을 할 수가 없어. 아 애가 있구나. 애가 둘이었어요. 어린애들. 둘. 그래갖고 이제 출근하라고 그러고 낮에 친구 딸들하고 이제 애기들하고 이제 있는데 놀아주시고. 어머. 이게 이제 봐주셨네. 내 친구는 아침도 안 먹고 하는데 애들 밥을 헤매겨야 되잖아. 네. 하여튼 뭐 간단히 뭐 하나 만들어서 걔네들하고 이제 밥을 먹었어. 네. 먹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네. 그랬더니 저녁 때 되니까 친구 와이프가 오더라고. 그러면서 되게 정말 이상했겠다. 미안하다고. 되게 이상했겠지. 제가 막 친구 와이프 보고 뭐라 했어요. 아, 이게 뭐냐 말이야. 어? 애들 내가 안 왔으면 어떡할 뻔했냐. 근데 싸움은 싸움이고 애는 애지.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내가 온 걸 알았는 거야. 그냥. 아. 그러고 자기 남편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런 거야. 다행히 그날 저녁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친구 녀석은 내가 떠날 때까지 안 왔어 이놈. 어? 야. 백수가 바로 사는 거야. 그 친구분도 앵간하시네. 진짜. 지금도 그 친구분하고 연락하세요? 아 그럼요. 그 나중에 보니까 내가 뭐 정치한다고 후원금도 얼마 넣었습니다. 아, 미안했나 봐요. 그때 그분 미안했나 드실만 봐요. 하다. 그렇죠, 맞아. 그 얘기도 들었거든요. 뭐 친구 공부 중에 사실 공부 집중해야 되는데 함도 지고 뭐. 다음 주부터 뭐 사법시험 2차 보는데 토요일 날 네. 대구에 함도 지러 가고 그랬다. 다음 주 시험 시험이면 앞두고요? 거의 뭐 네. 시간을 전폐하고 완전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처음에는 이제 내가 못 간다 그랬지. 야, 그랬더니 막 다음 주 화요일부터 화수 목금 나흘 동안 2차. 오전 한 과목 오후 한 과목씩 나흘 동안 8과목을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 논술형 시험을 보는데 내가 그 해에 이제 1차를 붙어서 1차 한 번 붙으면 2차를 2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 뭐 올해 뭐 내년에 2차 보면 되지 내려와라 뭐 이러더라고. 친구도 진짜 내가 그때가 무슨데. 그 무슨 이미 구수인데. 그러니까 시험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친구 입장에서 야 올해도 뻔해 그냥 내년에 또 봐. 아니 매주 있는 이런 것도 아니고 느낌이야. 1년에. 그런 시기야. 그래서 내가 도서관에 이제 토요일 날 탁하니 앉아 있는데 이놈들 아주 또 한값 약간 오지랖 활동 또. 네, 한값 받아갖고 놀 거 생각하니까 공부가 안 돼. 그렇지 친구들끼리 이거 또 한잔 하는데. 함지는 사람들이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그 그럼. 돈으로 함진아비가 또 더 많이. 뒷풀이도 들어.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생각해 보니까 대구에 고속버스 타고 내려갈 때 올라올 때 차 안에서 책을 보면은 그러면 꼭 그 시험 맨날 떨어지는 놈들이 생각을 그렇게 한다고. 그렇지. 뭐 내가 서울에 있는다고 또 24시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아 타입 스스로 타입을 하는 거. 이미 그래가지고 마음은 이제 거기 가 있어. 그래서 그러니. 가방에다가 책을 하나 수험책 하나만 딱 놓고 그리고 이제 고속버스 타고. 고속버스 그 앞에서 뭐 무슨 잡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간지 네네. 그런 거 몇 권 사가지고 이제 차를 탔어요. 그래서 잡지를 이렇게 읽는데 근데 이게 토요일이니까 차들이 밀려가지고 이게 진행이 안 되잖아. 책볼 시간은 늘어나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산 주간지는 다 봤지. 그 한참 밀리는 그 시간 동안에 뭘 할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 수험서를 꺼냈어. 할 수 없이. 대개는 수험생을 먼저 보고 짬이 날 때 잡지를 다 보고 나서 아 이제 공부 다 했다 하고 이제 잡지를 꺼냈는데 사실 그 이제 과목의 그 수험서 제일 뒤에 수십 년 동안 이 고시에 전혀 문제가 안 나오는 부분이 딱 있어요. 제일 뒤에.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재미로 읽었어요. 일마. 예.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러고 재미로 읽었어요. 그러고 그냥 딱 덮고 대구 친구 집에 갔더니 벌써 함이 들어갔다. 그래갖고 이제 그 신부 집에 가가지고 이제 술도 먹고 이제 잘 놀다가 일요일 날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부터 나갈 동안 시험을 쫙 보는데 그게 이제 금요일 오후 마지막 과목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이 두루마리를 감아갖고 약간 벨이 쫙 울리면은 그 두루마리를 칼로 딱 자르면 이게 방에 떨어지는 거예요. 옛날 과거 시험하고 지금 봤네. 아 그렇게 돼요? 딱 문제가 나오는데 나는 그 문제를 아직 못 봤는데 그 애들이 그냥 막 아연 그냥 실세. 거의 초죽음 나는 소리가 막 나는 거야. 한식이 뭐 이러면서. 그래 내가 딱 보니까 어휴 그 대구 내려가다가 본 거 아니야. 그 십몇 년 동안 안 나왔다는 게. 근데 그게 딱 나온 거예요. 우와.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재미로 봤잖아. 네. 그냥 기억에 또렷하게 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잘 쓰고 딱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 과목이니까 딱 덮고 나오면서 됐다. 잘하면 올해 합격도 할 수 있겠네. 딱 나중에 붙었어. 그 나중에 이제 그 점수를 쫙 알려주는데 보니까 그 과목을 내가 아주 거의 최고 득점을 했어요. 그래갖고 붙었어. 그 사람 그러니까 되는 거야. 진짜 그 친구 덕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친구들이 그 얘기도 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 그러면. 대구에 함주를 안 갔으면 그렇지. 그래. 안 봤지. 그거는 내가 안 읽었지. 내가 주간지 읽는 개념으로 본 거고. 아 주간지 보듯이 봤는데. 주간지 보듯이. 아, 친구 덕분에. 힘을 시험 빼야 안 되나 났어. 봐. 다음 대박. 문제입니다. 영국 한 마트에 술을 사러 간 92세 할아버지가 직원에게 제지를 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직원은 할아버지에게 이 이유 때문에 술을 팔 수 없다며 거부했고 할아버지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야만 했다고 합니다. 마트 직원이 할아버지에게 술을 팔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에이 이건 뭐. 뻔하지 않아? 뻔하지. 동안. 92세인데? 그 민증 검사 했다는 거야? 아니 근데 민증을 안 충분히 가능해. 나도 외국 가면 이렇게 뭐 순서 들어가면 아이디 검사해요? 꼭 아이디 보여달라고. 지금도. 내가 아이디 보여줘. 언니 웃으면 바로 줄 거야. 아니. 근데 이거 와닿는다. 왜냐면 동안 그럴 수 있어. 외국이니까 외국에 오니까. 저분이 저 할아버지가 예를 들면 1916년생이야. 네. 뭐 92를 더하면 뭐 2008년쯤 될 거 아니에요. 네. 아, 뭐 저게 02년생으로. 2008년도 일인데 할아버지 그 아이디 카드를 딱 보니까 16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못 판다 이런 거 아닌가? 아, 몇 년생이세요 했는데 이제 이게 앞에 뒤 숫자만 보고. 그것만 딱 보고 뭐 그런가? 그런 뜻 아닌가? 요거요. 저는 이거 듣자마자 생각난 건 저 직원이 아들이나 뭐 이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인데 이제 많이 아빠인 거지. 드시니까. 그러니까 술을 많이 드시니까 이제 안 팔지 아버지 그만 좀 드세요. 안 않을까. 팔아요. 이렇게. 아니면 몸이 안 아니면 이 좋으셔서. 할아버지가 응. 이게 술인지 음료수인지 헷갈리는 거야. 사이다라고 하면서 계산해 달라는데 이게 보니까 술이야. 아, 그런 치매 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정답에 대한 욕심이 많으시네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오늘 함지로 왔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하고 있어요. 이게 연세가 92년생인 걸 보고 혈압을 재. 아 건강 상태를 건강 보는 거야. 상태를 재야 되는 거야. 당연히 살 수는 있지만 그 술로 인해서 어르신의 건강이 나빠질까봐 근데 그거는 예능 프로 답은 아니다. 지는 않죠. 아, 이 간파셨네, 이제요. 얘네가. 그냥 어르신이 여기는 그냥 원칙이야. 이 마을의 원칙은 무조건 아이들이 무조건 술 살 때는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세요가 근데 그냥 누가 봐도 할아버지인데도 죄송한데 할아버지 원리 아이들을 원칙으로? 아, 이 할아버지가 드릴 수 없어요. 거기에 걸렸다.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거 한번 가보자. 그래. 아 이거요? 정답입니다. 그래.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아서 정답입니다. 근데 좀 예능 답 같진 않다. 저희가 가끔 다큐 같은 것도 나오고요. 그러네. 예. 아 이런 이거는 문제도 좀 또 이례적이니까. 이런 문제도 또 숨어 있구나. 네네. 할아버지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할 수 없으니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직원의 말에 처음엔 농담을 하는 것이라 생각했다는데요. 하지만 직원의 표정은 진지했고 할아버지는 씁쓸히 돌아와야만 했다고 합니다. 이 답이 마치 그 소비자 광고 문화 비슷한 답이네. 근데 세계 곳곳에서 아무튼 좀 독특한 이런 일들은 네. 여기서 많이 나와요, 문제가. 아 그렇군요. 그리고 아마 이 문제는 그 후보님 맞춤형 문제로 맞추면? 왜? 이게 그 원칙. 아. 근데 저는 원칙이라고 해도 네. 이런 식의 형식적 원칙 말고 저는 이럴 때는 유연하게 해요. 이럴 때는 하는데 이를테면 사회적 강자, 권력자 이런 사람하고 할 때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줘야 된다는 거지. 아예 법이라는 것도 유두리가 좀 있어야죠. 기소유예도 있는 거고 뭐 또 뭐 한 5명이 공범인데 이게 봐서 이 둘은 뭐 여기 어쩔 수 없이 뭐 좀 잡심부름 좀 했으면은 한 2-3명은 기소하고 여기는 뭐 핵심 인물만. 봐주고 뭐 이러는 거지. 뭐 법이라는 게 뭐 이렇게 다 끊어서 뭐 형식적으로 걸리기만 하면 다 재판에 붙이고 이러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그 어린애도 그때 저기 뭐 해주셨다고 그러지. 이거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건 있습니까? 이게 만약에 중범죄고 이 사람이 거기 주범인데 봐줬으면 하는 이런 그 여러 가지 무언의 이런 게 들어올 때도 그런 것들 그걸 많이 딱 있거든. 지키는 게 그게 원칙이지. 누구 싫다고. 기계적으로 그냥 매사를 법을 그냥 탁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아니 근데 원칙적인 거 이런 거를 하시는 게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아버님이 워낙에 원칙주의를 딱 아니 저희 아버지도 되게 이 원칙 꼬장꼬장한 분이었는데 예전에 그 아버님께 혹시 혼도 좀 많이 나셨어요? 어유 그 학교 다닐 때 뭐 술 먹고 밤늦게 돌아다니다가 혼도 많이 났죠. 예를 들면 어떤 게 기억에 남으세요? 좀 저는 이렇게? 뭐 대학 다닐 때도 막 맞았습니다. 대학생일 때요? 아버님이 잘은 안 어머셨군요. 하는데 공부도 안 하고 친구들하고 맨날 밤늦게 다니니까 한 번은 딱 들어왔더니 고무 호수 있잖아요. 네. 그걸 딱 접어갖고 이렇게 실로 쫙 묶어 놓으셨더라고. 마음 먹으셨구나 한번. 네, 그래서 엎드려 뻗치라 그래갖고 딱 그거 아파요. 그래 그거 맞고 나니까 정신이. 그 술이 다 깨더라고.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기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묶어서 실로 딱 해가지고 고모수 그거. 아니 그 동기들 모임 때도 돈 가지고 막 문제로 신랑이 나고 술밥 먹으러 나가면 네. 대개는 뭐 선배가 내거나 또는 뭐 비슷비슷하면은 그래도 뭐 먼저 지갑 꺼내는 놈이 내는 거 아니에요? 대개는 그렇죠. 저희 연예계도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늘 군화 맞아, 신고 맞아. 다녔었다면서요. 군화. 나는 군화는 신은 적이 없어요. 나는 군화는 신은 적이 없어요. 아니 뭐냐면은 신발끈 매느라 워커라고 그랬어요. 이런 건 조커를 좀 잘 받으셔야 되는데. 아까 예능 보라고 그러시더니 원칙을 좋아하셔. 원칙을 좋아하셔. 네.
분할을 쉬는 거 맨발로라도 가서 낼 수 있는 거지. 원칙주의자야. 아니 이러면 어떻게든 낼 수 있어. 이게 저 그날 제가 보니까 그 술자리를 많이 하시고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옥탑방은 만약에 오늘 한잔 한다 그러면 어떤 게 어울릴까요? 와서 보시니까. 진짜 뭐 딱 보니까 양잔피에 소주. 양장피에 근데 빼가리인데 왜 소주죠? 아니 근데 네. 양잔피는 소주랑 맞는 경우가 더 많아. 양념비랑 소주는 안 먹어봤네. 그러니까. 왜냐면 양잔피는 이게 기름지지가 않잖아. 고량주랑 먹으면은 술 못하는 사람은 금방. 가는군요. 형돈이가 열형 저 오늘은 근데 막걸리 먹고 싶은데요. 그럼 어떡해요? 막걸리는 좀 이렇게 식물성 안주가 좋아요. 김치전이나. 뭐. 식물성이. 소맥은 뭐가 좋아요? 소맥은. 소맥은 잘 쳐놓은가요? 다? 제가 보니까 지금 방금 입맛 다시신 거예요? 소맥에는 네. 그냥 맥주처럼 네. 치킨이 제일 좋지. 정말 치킨이구나. 그리고 이 닭고기가 이 맥주랑 먹을 때 탈이 잘 안 납니다. 아하. 좀 기름져도. 그래서 그 치맥을 하는군요. 치맥은 다 이유가 있지. 그게 저 맞아. 지금 오늘 녹화한 몇 시간 동안 가장 진지한 모습인데. 그리고 가장 밝으신 모습. 사실 이 모습을 음소거하면 굉장히 정치 얘기, 진지한 말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다 안주 얘기야. 아까 이렇게 앉으셨을 때. 진짜다. 다음 문제입니다. 해외는 물론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새로운 문화로 리버스 멘토링이란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는 최신 트렌드 파악은 물론 조직 내 소통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상호 교감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리버스 멘토링은 무엇일까요? 이건 뭐 문제의 답이네. 이거 이 글 자체가 딱 뭐가 잡히지 않으십니까? 아니 이거는 저거 아니에요. 조직의 상사들이 후배들한테 저 배우는 거 아니야. 그렇지. 요새 뭐 MZ 세대는 뭐 이를테면 기호가 어떠냐 뭐 이런 거 등등. 어떤 말을 쓰니. 네, 그런 거. 후배들에게 배우는 제도지 뭐. 정답입니다. 신입사원이 선배, 경영진을 가르치는 멘토링 정답입니다. 뭘 가르치는 거지? 신입사원이? 매출 부진의 늪에 빠져있던 명품 브랜드 굿땡에서는 젊은 고객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30세 이하의 직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립했고 3년 만에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경영진들은 적응 속도가 빠른 젊은 세대를 통해 디지털 경쟁력을 높였으며 신입사원들은 경영진과 가까워지게 되어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강해졌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게 요즘 굉장히 화두죠.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러니까 이 세대 간에 서로 배우는 거지 뭐. 근데 지금 현재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는 더 어리잖아요. 그럼 연배는. 같이 일하는 건 어떠세요? 그 젊은 사람들의 그 생각이나 이런 트렌드를 잘 알죠. 아무래도. 네, 그렇기 때문에 당직자들이 배울 게 많지. 야, 여기 좀 어시스트 좋은 거 하나 올라왔네. 미담 하나 어시스트. 미담 어시스트. 저거는 뭐 네. 검찰총장 시절에 청소 여사님까지 챙긴 일화가 비하인드 게시판에도 올라왔었다고.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비하인드 게시판이라는 게 검찰 내부 게시판이 아니고 일반 공무원이나 또 민간 기업에 있는 사람들 그게 다양한 사실은 사람들이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네, 뭐 그런 거래. 그런 건데 이제 우리 대검의 직원이 올렸다고 하는데 뭐 청소를 하시는 분이든 뭐 어떤 일을 하는 분이든 마주치면은 다 고생하십니다 이러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또 명절 되면은 뭐 양말이라도 이렇게 해서 드리고 다 그거 하는 거야. 네. 그래서 그 파인드 게시판에 올라올 때까지 인사를 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하여튼 이런 음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수사해야 돼요, 이런 거? 음해는 원래 많이 관심이 많으면 음해도 많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음해만 골라서 버릴 수가 없는 거니까 그냥 뭐 흔들림이 없으죠. 그러네. 다음 문제입니다. 정치인은 어록으로 말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언변이 뛰어난 정치가들이 많은데요. 영국의 위대한 총리이자 노벨 문학상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작가였던 위스턴 처칠 또한 재치 넘치는 달변가로 유명합니다. 그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한 여성이 5개월 된 아이를 보여주며 우리 아이가 당신을 닮았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자 이렇게 답했다고 하는데요. 뭐라고 했을까요? 좀 위험한 이거 발언 아니에요? 위험한 발언이지.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그냥 나라의 높은 사람이 될 거예요를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럼 그렇게 얘기했어? 해야겠다. 처칠이. 그러면 엄마, 그 여자 엄마가 처칠에게 우리 애가 당신을 닮았어요. 그러니까 처칠이 당신은 우리 엄마 닮았어요. 그거다. 좋다. 난 이랬을 것 그렇게 같은데. 그렇게. 네. 아시는 나는 아니 그 모든 아기들이 저를 닮았어요 이렇게. 처칠이 좀 어떻게 보면 투실투실한 게 또 귀여운 면도 있고. 약간 아기상이야. 아가상이에요. 맞아. 네. 아, 아닌가? 그것도 괜찮은데요? 모든 애들 대부분 나 닮았어요. 그렇게. 요 대답이요? 정답입니다. 맞네 진짜. 정답입니다. 맞네 진짜. 아니 나 솔직히 좀 나는 형도 나도 형께 생각했어.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솔직히 후보님 정답 저 속으로 좀 되게 비웃었거든요. 우리끼리 솔직히. 그냥 재밌다 그냥 오다 보면 아니, 재밌다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먼저 하고 사내 아기가 투실투실하면 대부분 처칠이라고 비슷하다니까. 맞아. 모든 아기들은 나처럼 생겼답니다. 정답입니다. 처칠은 두 주먹을 치켜드는 웅변가는 아니었지만 적재적소의 유머를 사용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소프트 리더십의 대가였다고 하는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자신감을 나타낼 때마다 만들어 보이는 V자 또한 처칠이 전쟁 당시 연설에서 승리의 사인으로 처음 선보인 것이라 합니다. 이분이 뭘 아무것도 많이 모르는 걸 만드셨네. 쓰고 있었네. V 처칠이 맞네. 아니 근데 어록하면은 또 그 유명한 어록이 있으시잖아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 얘기가 또 이거 어떻게 탄생한 화제가 많이 어록이에요? 됐는데. 이제 한 몇 년 전에 국정감사 때그 어느 분이 이제 총장을 지칭해가지고 사람에게 충성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게 이제 뭐 갑자기 무슨 당연한 얘기가 무슨 유명한 말이 돼버렸어요.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이게. 수사 당시 팀장이었던 윤 총장. 규정을 위반한 수사를 했다는 질타가 쏟아집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충성이라는 거는 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가에다가 하는 거지. 그렇죠. 충자 자체가 그래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너무 당연한 말이고 네. 그거는 충성의 대상이 사람은 아니거든. 사람은 우리가 존경. 내가 그 사람 좋아한다. 그 사람 존경한다. 이거 맨 처음에 그럼 얘기하신 때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제가 우리 지금은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옛날에 이제 저 검찰에서 이렇게 회식할 때 폭탄주 먹잖아요. 네. 폭탄주 먹으면은 뭐 충성주. 그 이제 군인들처럼 왜 이렇게 충성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한 잔씩 쫙 여기서부터 파도 타기 하지 하는데 그러면은 그때 얘기할 때 있지. 그러면 그 이렇게 상사에게 충성하고 이러는 거 아니다. 그때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럼 형들이 형 검사들이 조금 쟤는 왜 따라 나와 그런 거. 다 우리 해오던 거를 왜 왜? 그래 그래, 하면 이제- 되지 이렇게 제주별나다. 아니 그게 왜냐하면 열이쟤는 그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충성한다 그러면 옛날 무슨 그 칼로서 막 세상을 지배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한테 충성한다 그러면 그렇지. 이게 맞아요. 일반 국민들보다 얼마나 겁나는 얘기입니까? 예, 사람에게 겁나요. 충성하는 거는 그래서 맞아. 이 칼 든 사람은 절대 누구한테 충성하면 안 돼요. 야, 근데 그래서 쓰였지. 지금 투머치 토커라고요? 기본 수다가 2-3시간 정도. 아니 그러면 약간 김영철 씨 정도 되는 같이 건데. 서로 피드백이 돼야 뭐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예. 얘기하는 거지 혼자야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혼자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지. 후배 검사들하고 네. 이렇게 뭐 일방적으로 술자리나 이런 거 하면 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화를 좀 많이 하신 편이세요? 아니면 혼자 계속 2-3시간씩 아무래도 뭐 같이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야 화제가 다양하게 나와야 뭐 얘기할 거리가 생기지. 저 후배 검사들하고 전화 통화 한번 해봐도 괜찮을까요? 이게 진짜인지. 같이 얘기하는 건지. 네, 같이 얘기하면. 그래서 주로 무슨 일방적인지, 얘기가 제일 재미있으세요? 뭐 정치 얘기 이런 건 좀 아니, 지겨울 거고 일단 먹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아하, 음식. 아니 왜냐면 이제 쉬러 나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일하다가 머리도 식히고 일하다가 이제
회식 한번 이렇게 릴렉스 하러 나가는 건데 거기서 무슨 사건 얘기를 하고 무엇이 뭐 세상 돌아가는 정치 경제 얘기를 잘 안 하고 그렇지. 그러면 이제 가장 공통되는 얘기가 일단 뭐가 이렇게 깔리잖아요. 그럼 먹는 얘기를 많이 해.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많이 나가냐면 검사들이 보통 첫 번째 임지는 대도시에 검사가 많은 청에서 시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조직과 이 시스템을 배워. 그다음에 두 번째 임지는 아주 작은 청으로 보내. 네? 시골 뭐 해안가 이런 데 작은 산골 이런 데 작은 청 검사 뭐 하나 둘 셋 이런 데 있는 데다 다 보내요. 거기서 이제 조그만한 청을 지청장이랑 같이 운영하는 거를 또 배운다고. 네. 아, 이게 코스군요. 그러니까. 코스야. 그다음에 이제 조금 큰 청, 그리고 뭐 법무부, 뭐 대검, 뭐 해외 유학하다가 이런 작은 청 지청장 보냈다가 네. 또 들어와서 부장도 하다가 좀 큰 청에 지청장이나 부장으로도 나갔다가 그렇게 하면 차장으로도 나가면서 이렇게 단계 이제 가는데 대개 이제 서울에서 만약에 회식을 한다 그러면은 각자가 이제 해안가나 산골이나 이런 데서 지청장을 전부 지청 검사를 하다가 이제 온 친구들은 이렇게 깔리는 거 보면 아 이거는 우리 서산에 있을 때 이거 많이 먹었다. 여기 팔도 다 아니까 여기 있는 게 얘기거리가 되네요. 다. 서로 할 얘기가 너무 많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요새 뭐 먹방 한다는데 그런 그 먹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러고 검사 먹방 웃기다. 옛날에 그래서 옛날에 검사 먹방. 검사들끼리 모여서. 검사들끼리 모여서. 서초동에 맛집이 많다고 막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맨날 그러잖아요. 이렇게 검사 이렇게 부장 검사 이렇게 막 모여서 이렇게 밥 먹으면서 이번엔 누구를 쳐내지? 아, 넌 영화를 너무 봤어. 영화나. 아니 그거는 영화고 영화.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아니 이제 먹방 얘기하신다잖아. 아니 나도 드라마나 네. 영화를 보면은 맨날 누구 쳐내? 아니 저렇게 살면 검사가 어떻게 살아? 검사도 인간인데 하는 건 회를 쳐낸다든지. 그런 거를 아니 어디 뭐 드라마에서- 보니까 무슨 더 킹이라는 네. 영화를 보니까 네. 뭐 서울지검에 무슨 전략본부가 하는 게 있는데 뭐쫙 쫙 나오니까 열면, 네. 어디 뭐 정치인들 무슨 비리 파일이 쫙 있어. 1970년대도 뭐 왜 우리가 이거 묵혀두는 줄 알아? 맛있게 익기를 기다리는 거야. 필요한 것만 꺼내서 하고 그거 완전히 그거는 영화예요. 없어요? 그거는 아주 500% 영화예요. 아니, 우린 조금이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다. 뭐든지 이렇게 나오는 거대로 하는 것이지 뭐를 이렇게 쭉 뭐 정보를 갖다 놓고 얼마든지 저 잡아놓을 수 있는데 안 하고 놔뒀다가 필요할 때 선별적으로 그거는 그거 없어요. 네, 그건 없어요. 그거 있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 예.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는 이탈리아 유학생활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일기를 썼다고 하는데요. 낯선 땅에 도착한 그녀는 가장 먼저 일기장에 앞으로 지켜야 할 것 5가지를 적었다고 합니다.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늘 자신만만할 것, 말과 사람을 조심하고 말과 행동을 분명히 할 것, 그리고 이것인데요. 그녀가 유학 중 꼭 지켜야 할 다짐으로 적은 것은 무엇일까요? 멋진 남자친구 사귀기. 나는 이거 같은데 느낌에.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거나 나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킬 것. 그게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요거요? 이것도 아니고. 아니 뭐 약간 고전 버전으로 성공하기 전까지는 한국에 돌아오지 말 거. 세다. 우리 조수미 누님께서 이게 유학 가게 된 계기 누님이야. 중에 하나가 또 남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맞아. 대학교 때 들었어. 유학을 또 가셨거든. 남자를 안 만난다고? 안 만난다 이건가? 왜냐면 또 이제 신경을 글로 써야 되니까. 이거야? 유학을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거야? 그런 게 아닌데. 그래, 네가 얘기하려는 게 이거야 보니까. 그래. 남자 안 만나 더 이상. 더 이상? 성공하기 전까지 아니. 남자 안 만난다. 뭐 나는 그 저 유학 간 이유는 모릅니다만은 그런 것이라면은 저 앞에 있잖아요. 약한 모습 보이지 말고 늘 당당할 것에 다 들어가 있는 얘기 아닌가? 저 후보님 몇 번째 문제부터 제가 마음에 안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네가 얘기하려는 게 그거야. 남자 아무튼. 그 나라 한국말 생각해.
뭐라고? 뭐? 한국 뭐라고? 뭐야, 로즈. 왜? 한국 남자 안 만난다고? 자, 일단은 해보자. 뭐 나는 목소리를 잘 관리할 것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아. 목소리 관리. 성악을 우리 다 해봅시다. 다 모르는 입장끼리 서로 그러지 말고. 그래 해보자. 자, 이거요. 아니, 너 아까 뭐라고? 성공하기 전까지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 절대 안 운다. 뭐 이런 거 아니야? 내가 근데, 약한 모습. 그 해보자. 약한 모습 보이지 말고. 그래도 해보자요. 그래도 해봐. 해봐. 그래도 해봐. 아니야. 절대 눈물을 안 흘린다. 그 약한 모습 보이지 말 것인데. 정답입니다. 왜냐면 외국 생활하다 보면은 이런 감정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 눈물 흘리지 않는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꿋꿋이 이겨내며 약해지거나 울지 않을 것 정답입니다. 그녀는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오직 음악에만 집중하며 악착같이 연습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아하. 그 결과 2년간 7개의 국제 콩쿠르 트로피를 거머쥐었고 유학 3년째에는 이탈리아 5대 오페라 극장인 트리스테 베르디 극장에서 세계 무대 데뷔를 이뤄냈는데요. 그녀는 오페라의 본고장 이탈리아에서 공연한 최초의 동양인 프리마돈나로 이탈리아 정부에서 이탈리아와의 협력에 큰 공헌을 한 외국인들에게 수여하는 오르디네 델라 스텔라 디 이탈리아 훈장을 받았습니다. 엄청 어려운 훈장 같아. 저거를 친필로 쓴 거네. 떠났네. 그럼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걸 실천했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렇죠. 결심하기 쉽지만 실천하는 게 더 어려운 거니까. 후보님도 그럼 이런 뭐 본인과의 약속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요. 네. 저는 자신이 없어서 약속을 잘 안 합니다. 약속을 많이 하자고 하실 분인데. 아니 그러니까 나와의 약속이 본인과의. 예. 이런 거죠. 이제 개인의 그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개인적인 것보다. 예,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예. 아까 조수미 씨도 저게 자기하고의 약속이잖아요. 어찌됐든 자기와의 저 약속을 지키고 실천한다는 게 결국은 이제 대가로 만드는 거지. 저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눈물 안 흘리겠다고 했는데, 조수미 씨는? 네, 조수미 씨는 그렇게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눈물 흘리신 거 한번 여쭤봐도 돼요? 저는 뭐 좀 자주 울컥울컥 하는 편이에요. 영화를 봐도 뭐 이렇게 뭐 남들은 그냥 이러고 보고 나오는데 저는 뭐 좀 감동적인 장면이 좀 나오거나 이러면 자주 울컥울컥 하는데 표현을 이렇게 어금니 꽉 깨물고 이제 안 오려고. 참으시나. 좀 그런 편이고 어떤 부분에서 특히 이렇게 울컥울컥 하세요? 뭐 하여튼 시도 때도 없이 울컥울컥해요. 저는. 얼마 전에도 이제 외신 기자 그 간담회를 하는데 외신 기자 회견을 하는데 어떤 러시아 언론사 기자가 러시아 사람들을 러시아를 좋아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좀 막연한 상당히 좀 황당한 질문이었어요. 그렇죠. 무슨 뭐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를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식으로 구축해 나갈 거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런 질문이죠, 보통. 그냥 러시아를 좋아하십니까? 이러더라고요. 좀 막연하잖아. 펜을 딱 들고 앉아 있는데 나도 모르게 차이콥스키, 쇼스타코비치 이렇게 딱 썼어요. 어? 그래서 답을 할 타임이 돼서 나는 차이콥스키와 쇼스타코비치를 사랑합니다. 나도 이 말이 그냥 나갔어. 근데 사실은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7번 이 레닌그라드 영화를 보면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나치가 이 레닌그라드를 둘러싸 시내에 들어가서 교전 안 해도 다 굶겨 죽일 수 있다. 이 히틀러가 그걸 보고를 받아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포위를 해. 가끔 포나 한 번씩 뻥뻥 쏘면서. 근데 이 쇼스타코비치가 이 레닌그라드 교향곡 7번을 해서 이 안에서 연주를 합니다. 결국은 그 나치의 그 포위를 이겨내요. 그런데 그 외신 기자 다 있는 자리인데 내가 참 그 러시아 국민들이 그 나치의 그 포위를 쇼스타코비치의 저 음악으로 거기에 힘입어서 이거를 참 극복해 나간 것에 대해서 참 러시아 국민을 존경한다. 그러는데 그 영화 생각이 팍 나면서 눈물이 약간 울컥했는데 꾹 참았지. 그래서 내가 그
유튜브를 보니까 전혀 표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나중에 끝나고 혹시나 싶어 보니까 전혀 표는 안 혹시 나는데 모니터 해보셨네. 혹시 표 나나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영화 생각이 왜 우시면 나니까 안 돼요? 내가 그 아니 좀 이상하지 갑자기 막 눈물까지 흘리고 이러면. 영화 끝날 때 좀 그러면. 울컥했거든.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 저는 차이코프스키와 쇼스타코비치를 아주 사랑합니다. I love Tchaikovsky and Shostakovich. During 이렇게 감성적으로 쿡쿡 울컥울컥 올라오시네요. 그러니까. 네, 저 그런 편입니다. 제가. 굉장히 생각보다 여리신 면도 있고 감성적이고. 생각보다 감성적인 네. 면도 있고 우리가 많은 걸 좀 느꼈어요 오늘. 예. 어찌됐건 뭐 이제 어릴 때부터 했던 다짐 중에 하나가 최선을 다하자 셨다고요. 그렇죠. 뭐든지 근데 최선을 다 못할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개인적으로 뭐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뭐 이런 데에서는 최선을 다 못할 수도 있어요. 내 약속도 어기고. 그러나 내가 어떤 공적으로 무슨 책임을 받게 되면 이거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거는 사람 지켜야 되는 거니까. 고시공부 이런 거는 내가 최선을 못했을 수 있어. 예.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말이야. 근데 어떻게 해서 내가 하여튼 검사 생활도 하고 뭐 공직에 있으면서 어떤 일을 딱 맡게 되면 그거는 정말 잠 안 자고 모든 거를 다 걸고 최선을 다. 그건 내 책임이니까. 예. 네. 책임은 최선을 다해서 이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렸을 때 그 다짐이지만 요즘은 또 새로운 다짐이 좀 생겼을 것 같고 또 대내에는 다짐이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 어렸을 때 그 다짐이지만 요즘은 또 새로운 다짐이 좀 생겼을 것 같고 또 대내에는 다짐이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또 현직 대통령이나 다 공부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있을 수 없고 아무리 최고의 공직이라고 해도 늘 이 배우고 공부하는 자세가 있어야만 저는 그게 필요하다. 그리고 정치를 이제 시작하면서 정말 공부 많이 했고, 그리고 그게 참 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회 같고, 이걸 안 했으면 정말 우리 사회에서, 인생에서, 세상에서 이런 분야가 있다는 거, 이런 걸 내가 모르고 그냥 법조인으로서 내가 바라본 이런 법학도로서 내가 바라본 세상, 그걸로 끝났을 텐데,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도전을 겪어나가면서 많은 걸 경험하고 배우게 되는 것이 짧은 기간이지만 굉장히 많은 것 같고, 하여튼 늘 이 배우는 자세를 전제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보다 오늘 진짜 짧은 시간을 이렇게 급하게 내셨는데 오늘도 제가 오전에 보니까 또 행사도 있고 일정이 뭐 많으시죠. 일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마지막으로 갑자기 그거 한번 여쭙고 싶네요. 올 한 해 윤석열은 이랬다. 올 한 해 윤석열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인생 60년을 살면서 최대 격변이죠. 최대의 격변이었다는 거예요. 예. 이걸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사회로 비유를 한다면 예. 옛날 뭐 독일에서 뭐 임금이 3번 바뀌는 애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얼마나 사회 격변이 심했겠어요. 임금이 3번 바뀌려고 그러는 예. 거죠. 저 개인으로는 뭐 엄청난 그 변화가 있었고, 저로 인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도 엄청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도 변화가 있지 않았겠나 싶고, 그렇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올 한 해는 예. 변화라는 것으로. 사실은 이제 시간은 이제 앞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특히 겨울에 이제 건강 유의하시고 예. 옥탑방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거 시청률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거. 그럼 저희가 신경 쓰면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폐를 끼치게 되가. 아닙니다. 시청에는 잘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